202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입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202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주요 변경사항 완전 정보.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라면 2027학년도 입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치 숙명여대 웹툰을 한 편 다 보고 나면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듯 여러분의 입시 준비도 다음 단계가 궁금해질 겁니다. 숙명여자대학교라는 멋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숙명여대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자, 먼저 우리 예비 숙몽이 친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7학년도 입학 전형. 뭐가 이렇게 복잡해? 대체 뭐부터 봐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새로운 입시 전형이 발표될 때마다 마치 외계어를 해독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숙대 언니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 복잡한 입시 퍼즐을 시원하게 맞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마법사처럼 중요한 핵심 변경사항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장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입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할 탑 3 핵심 변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내신 100%는 이제 안녕 이라고 적혀있죠? 맞아요. 그동안 내신 성적만으로 결정되던 방식에서 서류평가 30%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마치 내신 성적만으로 요리하던 방식에서 이제 서류라는 새로운 양념이 추가된 느낌이랄까요? 입맛이 확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면접 비중은 줄어들고 1단계 선발 인원은 늘어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인데요.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나만의 유불리를 따져서 전략을 잘 짜야 하는 부분이겠죠? 마치 포커 게임처럼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머릿속에 잘 저장해두고 이제 각각의 변경점을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지역 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여러분 비포&드 AFTR 보이시나요? 2026학년도까지만 해도 교과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했어요. 마치 모든 걸 내신 점수 하나로 판가름하는 어찌 보면 단순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2027학년도부터는 서류 30%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교과 70%에 서류 30%가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 성적만큼이나 학생부 서류의 중요도가 확 하고 올라갔다는 뜻이죠. 단순히 교과 성적만 좋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되었고 반대로 내신이 조금 아쉽더라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약학부를 제외한 모든 입문자 연계열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수능 점수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고생했던 친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겁니다.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었으니 학생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약학부인데요. 약학부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하부 이내, 그리고 수학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이 유지됩니다. 약학부를 꿈꾸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학생부 관리에 더 집중해야겠다. 파이팅! 을 외치면 되겠죠? 그럼 내신 성적은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시죠? 교과 및 논술 전형 모두에서 내신은 전 학년 100%로 통합 반영됩니다. 학년별 비중 없이 전체를 쭉 같이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과목별 반영 방식은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 20%를 차지하고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이 80%를 차지합니다. 퍼센트를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영 교과목도 중요한데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외국어,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반영하고요. 예체능 계열은 국어, 외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변환 등급을 잘 봐주세요.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변환되니 진로 선택 과목도 등한시하지 말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인 숙명인재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서는 여러분께 기회가 더 넓어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종합 전형은 좋은 소식이 참 많아요. 가장 큰 변화는 1단계 선발 인원이 기존 모집 인원의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제가 퀴즈를 냈을 때 3명에게만 답할 기회를 주다가 이제 4명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앱이 숙문이 친구도와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면접 부담도 조금은 줄겠네요. 라고 기뻐하고 있네요. 맞아요. 면접 비중도 40%에서 30%로 축소되어 부담이 한층 덜어졌습니다. 게다가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정도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꾸준히 준비해온 친구들은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주세요. 이 전형은 다행히도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 대부분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마치 작년에 봤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처럼 익숙하실 거예요. 흔들림 없는 기준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전형 방법은 논술 90%에 학생부 교과 10%가 반영되어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도 약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오 이내로 동일하고요. 약학부는 역시나 특별한데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사 이내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니 여러분이 꾸준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때입니다. 파이팅! 자, 지금까지 수시 전형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정시로 넘어가 볼까요? 수시와 정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정시는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시의 핵심은 바로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각 계열별로 수능 영역의 가중치를 다르게 두기 때문입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종목마다 배점이 다른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정시의 승부처가 될 거예요. 그럼 각 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요. 수학 25%, 영어 15%, 탐구 25%입니다. 국어를 잘하는 문과 친구들에게 유리하겠죠? 자연 계열은 반대로 수학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둡니다. 국어 25%, 영어 15%, 탐구 25%로 구성되네요. 수학의 강점을 가진 이과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이겠죠? 마지막으로 자유전공학부는 국어와 수학에 각각 30%씩 균형 있게 반영하고 영어 15%, 탐구 25%입니다. 균형 잡힌 실력을 가진 친구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계열마다 주력 과목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수능 반영 비율을 활용해서 나에게 유리한 지원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만약 국어에 자신 있는 문과 학생이라면 인문계열 지원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국어 35% 반영으로 여러분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회탐구 과목 응시 시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에 3% 가산점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수학이 전략 과목인 이과 학생이라면 자연계열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수학 35% 반영으로 다른 친구들과의 격차를 확실히 벌릴 수 있을 거예요. 역시 팁이 있는데요. 과학탐구 과목 응시 시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에 3%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수학 모두 놓칠 수 없다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럼 자유전공학부를 눈여겨보세요. 국어와 수학 각각 30%씩 균형 있게 반영되니 이 두 과목의 강점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탐구 과목 가산점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어때요? 나의 강점을 살릴 전략이 보이시나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 포인트들을 복습해볼 시간입니다. 마치 오늘의 주식시장 마감 브리핑처럼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는 교과 70% 서류 30%로 변경되었고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지만 약학부는 예외라는 점 기억하시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은 1단계 선발이 4배수로 확대되었고 2단계 면접 비중이 30%로 축소되어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세 번째, 논술 전형은 전형 방법 및 수능 최저 기준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점. 역시 약학부 기준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시는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 확인이 필수였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35%, 자연계열은 수학 35% 가중치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네 가지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입시 준비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변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입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슬기로운 숙대 언니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 30%를 도입한 것은 단순히 수치화된 성적 너머의 잠재력을 보려는 긍정적인 시도일까요? 아니면 평가의 객관성을 낮추고 오히려 새로운 스펙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변화일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의 이면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라는 잣대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반짝이는 잠재력을 보고 싶다는 숙명여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느라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가 많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명여대는 언제나 여러분의 멋진 꿈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치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는 언니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예비 숙몽의 친구도 내 선배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꼭 후배가 될래요. 라고 말하네요. 저의 바람도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숙대 언니 하고 저를 불러줄 예쁜 후배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숙명은 언제나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혹시라도 추후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꿈을 담아 숙명여자대학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